네, 반갑습니다. 성투사의 이슈 진단입니다. 자, 매달 첫 번째 날이 되면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되는 게 있죠. 그게 뭐였을까요? 네. 자, 수출입 동향입니다. 수출입 동향을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산업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죠. 그래서 자, 2025년 5월 수출입 동향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언제 발표됐죠? 6월 1일 11시, 아침 11시에 나온 겁니다. 휴일이라고 빼먹지 마시고 이거 갖다가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반도체 수출이 5월 중에 최대 실적을 만들었다. 바이오, 선박 등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헬스케어 쪽에서 움직임이 좀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수출은 572.7억 달러. 1.3% 줄었어요. 네. 근데 수입은 503억 달러로 5.3%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69.4억 달러라는 흑자가 나오긴 했습니다. 무역 수지는 일단 흑자가 됐고요. 흑자 폭은 지난달보다 더 커졌어요. 그래서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내용을 조금 더 보시면 내용은 제가 다 써놨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시더라도, 네, 그냥 한번 쭉 보세요. 5월 수출은, 소폭 감소했고, 그 다음에, 네, 조업일을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전월 대비 소폭 증가했다. 그래서, 일평균, 즉, 조업일이 좀 적었다 이 얘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조금 증가하는 모습이 좀 있었다. 자,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이고요. 뭐 쭉쭉쭉 보시면 반도체 쪽이 지금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역대 5월 중에 최대 실적인 138억 달러를 기록합니다. 반도체 수치가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런 부분들은 매우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선 통신기기 수출은 스마트폰이, 네, 수출 호실적으로 보였습니다. 갤럭시 S25 같은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30%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뭐, 계속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라고 되어 있고, SSD, 컴퓨터 쪽의 수출은 2.3% 증가했다. 그래서 플러스 전환이 되었다. 뭐, 이쪽 부분은 다 긍정적이긴 하네요. 그죠? 전자기기, 반도체 이런 쪽 괜찮았던 것 같아 보이고요. 자, 월 평균 반도체 쪽의 수출액 증가압률을 보게 되시면 지금 138억 달러가 나온 게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네, 없어요. 작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조금 늘었죠. 보통 4분기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뛰는데 그때보다 지금 더 좋게 나왔다는 거예요. 5월 달에. 네. 분기 실적보다 지금 더 좋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1분기, 2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다라는 예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SSD, 그 다음에 뭐 D램 반도체, 그리고 HBM 가격의 움직임이 좋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추이가 점점점 올라가죠. 여기 DDR4 8기가짜리인데요. 요게, 네, 계속적으로 증가해서 지금 2달러까지 올라왔어요. 자, DDR5 같은 경우는 4.8달러. 여기도 증가세 계속 보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 이쪽 같은 경우도 2.9달러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의 상승이 실적 증가로 또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아까 전에 바이오 하나 봤었죠? 바이오 헬스 수출액이 4.5% 증가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의약품 수출도, 네, 13% 증가했다라는 거. 전체적으로 이제 바이오 쪽이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였고요. 선박 수출은 4.3% 증가하면서 22억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했던 것 같아요. 자동차 수출 같은 경우는 62억 달러로 4.4%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 왜 그러냐면 현대차가 지금 조지아 신공장 가동의 영향으로, 즉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다 납품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게 아니고 미국 현지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 수출 부분들이 크게 감소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어디로요? 유럽연합 쪽으로 전기차 수출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고차 수출도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수출액 측면은 4개월 연속 60억 달러 이상의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리고 또 하나 볼 만한 부분은, 네, 석유화학, 석유 제품 이쪽에 대한 수출은 계속 줄었습니다. 석유 제품 같은 경우는 20%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여기 마찬가지네요. 20.8% 감소를 했습니다. 둘 다 20% 정도씩 감소가 됐고요. 이유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저유가 기조가 이어짐에 따라서 네, 품목 가격이 크게 급락을 하면서 수출액이 줄어들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자, 지금 반도체
그 다음에 바이오, 그 다음에 조선 이런 쪽에서의 수출은 증가했고요. 자동차도 수출은 좀 줄었지만 얘 같은 경우는 미국 현지에서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과 관계없이 실적은 양호했다. 근데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저유가 기조에 따른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업황적인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이제 이슈 진단 봐야 되겠죠? 네, 이슈 진단. 네. 성투사와 함께하는 이슈 진단. 이제 시작인 거예요.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반도체, 그 다음에 뭐 선박, 뭐 자동차 등등등 이렇게 업종 이야기 해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5월 달에 수출입 동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면서 이제 업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정말로 괜찮은 건지 나쁜 건지 그거 알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시작할 겁니다. 자, 볼게요. 자, 5월 수출, 수입, 개요를 한번 봅시다. 네. 수출액은 572.7억 달러. 아까 말씀드렸죠? 네. 전년 동월 대비해서 1.3% 감소합니다. 내려간 거예요. 안 좋아졌죠? 자, 수입액은 503억 달러입니다. 503억 달러. 전년 동월 대비해서 5.3%나 감소합니다. 자, 화살표가 여기는 조금하고 여기는 크죠? 네. 이 부분 조금 있다가 또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수출이 1.3% 내려갔고요. 자, 수입은 어떻게 됐어요? 5.3% 내려갔습니다. 자, 뭘 더 많이 했죠? 수입의 감소폭. 수입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어요. 즉, 조금 팔면은 좀 문제잖아요. 많이 못 파니까, 장사가 잘 안 됐었는데, 많이 참았다. 네. 많이 참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자, 우리가 100만원어치를 매출을 올렸어요. 근데 재료비가 20만 밖에 안 들었어. 그럼 내가 조금밖에 안 팔았지만, 재료비가 얼마 안 드니까 얼마가 남아요, 나한테? 80만원. 80만원이 남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 지워보자. 네. 그래서, 매출이 200만 원인데 재료비가 150만 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남는 거는 50만 원. 그죠? 근데 반대로 나는 100만 원밖에 매출이 안 나왔어. 근데 재료비가 20만 원이래. 그럼 나한테 남는 건 80만 원. 누가 더 부자죠? 누가 더 장사를 잘했다? 얘보다 얘가 더 장사를 잘한 거죠. 자, 근데 과연 이게 맞는 걸까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장사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장사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이쪽은 얘기가 좀 다르다는 이야기죠. 수출과 수입. 우리는 수출 주도형 국가예요. 근데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 나쁜 소식? 나쁜 소식.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뭐 장사로 얘기한다면 뭐 물건 조금 싼 거 띄워다가 비싸게 팔았어. 그럼 좋은 게 나타날 수도 있잖아. 근데 요건 좀 달라요.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수입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팔아 먹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네? 수입을 안 하고 있다는 거.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죠. 네.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원재료 필요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우리가 수입하는 거 대체적으로 뭐 알리나 테무 이런 데서 사들이는 것도 있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에너지 쪽, 그 유가라든지 석유 관련한 부분들 많이 사들이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기름이 안 나오니까. 그런 것들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 됩니다. 자, 그래서 수출도 감소했지만 수입은 더 많이 감소해서 69.4억 달러의 흑자가 나왔다. 무역 수지가요.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인 거죠. 네. 이게 수치가 늘어났어요. 여기 보시면 2025년도에는 네, 48억 달러 무역 수지. 그다음에 3월 달에는,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49억 달러. 근데 이번 5월 달에는 69억 달러. 돈을 잘 버니까 좋은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을 잘 버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됩니다. 네, 그 부분이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수출에 있어서 가장 요즘에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애들이 누구냐면 미국하고 중국이잖아요. 이쪽에서 지금 수출이 감소했어요. 이렇게. 미국에 대한 수출은 105달러, 100.5달러입니다. 100달러예요. 근데 중국에 대한 수출은 104.2억 달러.
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보다 미국이 훨씬 더 수출액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관세에 대한 영향이 나오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수출액이 감소하는 효과가 벌어집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도 같이 감소하게 되죠. 왜? 미국이 지네만 니네 우리한테 파는 거는 관세 내야 돼? 근데 중국에는 팔지도 마.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같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죠. 여기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애들이 누구냐면 반도체예요. 반도체. 아까 반도체 좋다면서요. 요거 얘기 조금 더 나옵니다. 자, 반도체가 미국에서, 중국에서 수출액이 감소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는 것은 약간은 뭐라 그럴까, 우리가 좀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 거죠. 자, 관세 부과, 환율 리스크 등으로 두 시장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보면 이제 5월달 반도체 전체적인 실적 한번 볼게요. 5월달 전체 반도체 수출 실적은 137.9억 달러입니다. 많이 벌었어요? 네. 21.2% 증가했다라고 아까 보고서에 나왔죠. 자, 역대 5월 중에서 최대치를 찍었다. 반도체 겉보기엔 괜찮은데요? 그죠? 나쁘지 않죠? 좋아요. 잘 팔리고 있어. HBM, DDR 뭐 등등 잘 팔리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5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의 누계. 네. 살펴보니까 65.4억 달러였다. 근데 5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요 마지막 주간 해보니까 약 72.5억 달러가 더 잡히더라. 그래서 총 137.9억 달러. 여기 잡혀있죠? 네. 137.9억, 138억 달러가 총 이제 잠정 실적으로 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여기 3주 동안은 65.4억 달러밖에 안 됐는데 1주 동안에 72억 달러가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왜냐면은 여기 있죠. 통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통관이 된 그 시점에서의 그 포지션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지난달에 팔았든 이번 달에 팔았든 간에 가서 미국에 최종적으로 통관이 돼가지고 승인 딱 해서 넘어가야지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건을 받아가지고 네, 배송 확인하잖아. 배송 확인. 그러면 이제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월 말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잡혀 있는 거다. 자, 그럼 아까 전에 미국과 중국에 대한 부분들도 살짝 보면 지금은 감소했다 보여지지만 감소폭이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다른 쪽에서 더 많이 크게 증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근데 미국과 중국의 이런 그 수출 스케일을 보게 되면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좀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시점에서 본다라면 감소폭이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 오히려 증가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 자세한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이해를 좀 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전체 실적은 일단은 5월 최대치 역대 지금까지 있었던 5월 중에서 최고야, 최고. 아까도 보셨지만 4분기 실적, 작년 4분기 실적하고 맞먹어요. 이거 하나가. 이거 더 잘 나왔잖아요. 이게 관세 때문에 미리 사재기를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진짜 본격적으로 좀 달려보자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네, 뭔가 좋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실적 좋게 나오면은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제 자, 5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지금 나와 있는 자료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장별 반도체 실적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중국 쪽에는 28.8억 달러예요. 네. 어떻게 됐어요? 14.6%. 전년 동기 대비해서 네, 감소합니다. 자, 미국 쪽에는요. 4.8억 달러. 많이 못 팔았어. 아직은 중국 쪽에 더 매출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네. 중국에 더 많이 팔아먹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7.6%. 미국은 이 정도 감소가 좀 된 거죠. 네. 글씨가 잘 안 보이나요? 네. 빨간색으로.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어때요? 0.9억 달러. 얼마 안 되네요. 그죠? 근데 얘네는 27.2억 달러, 2% 증가가 됐습니다. 자, 재밌는 건 여기에요. EU, 아세안, 중남미라고 되어 있는 곳인데, 자, 지금 EU 쪽에서도 2억 달러 정도 증가했는데 11.1%. 그리고 이 아세안 쪽에서 지금 얼마가 됐냐면 27억 달러. 이게 지금 중국에 수출하고 그걸 맞먹어요? 이 안에 물론 대만이 있겠죠? 네, 대만이 있겠지만 대만 쪽에 수출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하고 지금 47.2% 증가했다. 중남미 쪽에도 지금 크게 증가세를 보였다. 이것 말고도요. 네,
뭐 지금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그 외에 다른 국가 쪽으로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뭐가요? 반도체가. 자, 이거를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기억 일단 해두시고요. 자, 넘어갑시다. 자, 지역별 수출 한번 요약해 볼게요. 자,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성과를 올렸냐면 미국에 지금 100억 달러라고 말씀드렸죠? 자, 8.1% 감소했는데 자동차가 무려 32% 감소합니다. 반도체는 17.6%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전부 다 안 좋아. 뭐 때문에? 관세. 그죠? 관세 때문에 안 좋아요. 자, 중국은 104억 달러가 나왔는데 8.4% 감소했다고 그랬죠? 자, 반도체는 무려 14.6% 감소합니다. 일반 기계 쪽에서 13.6% 감소합니다. 이건 뭐냐면 일반 기계 중요하지 않고 이거 빼서 보면은 뭐예요? 미국은 관세지만 중국은 규제. 그죠? 네. 야, 팔지 마. 미국이 팔지 마. 중국한테 팔지 마. 그래서 줄어들 가능성이 생긴다는 얘기죠. 네. 자, 아세안 쪽에서는 100억 달러 수출이 좀 감소했어요. 근데 반도체는 무려 47.2% 증가했고요. 2차 전지 쪽도 크게 증가합니다. 32%. 그래서 아세안 국가 쪽에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크게 수출해서 성과를 올렸다는 거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지역들. 자, EU 쪽에는 여기도 마찬가지 줄었어요. 근데 자동차, 여기는 뭐냐면 전기차요. 전기차가 잘 팔렸어요, 이번에. 전기차가 EU 쪽에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이 37.6% 증가했고요. 반도체 11.1% 증가. 자, 중남미 지역도 반도체가 31%, 자동차 5% 증가. 자,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바이오 헬스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바이오 쪽 잘 팔린다. 그 얘기가 이거 나온 거고요. 그 다음 무선 통신기기, 스마트폰이요. 자, 53.8%. 중동. 나쁘지 않은데? 그죠? 잘 보세요. 반도체 증가. 아까 전에 보셨던 것도 뭐가 있을까요? 네. 아까 전에 보셨던 거. 미국에, 여기는 반도체가 감소했죠? 중국 감소했죠? 아세안 쪽에서 반도체 증가했잖아. 그죠?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는 반도체가 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선도국이라고 되어 있었던 미국이나 중국. 이쪽 부분을 따라잡기 위한 EU라든지 중동이라든지 또는 아세안 다른 국가들, 여러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서 뭘 하고 있다? AI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우리한테 굉장한 호재성 재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세안, EU, 중남미는 신산업 중심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미국, 중국, 중동 같은 경우는 전통 품목 위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야. 감소세. 즉 미국, 중국은 서로 간에 치고받고 하느라고 뭔가가 지금 잘 안 맞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수출입 동향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흐름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2월 달에서 5월 달까지 월별 수출 수입 무역 수지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지금 수치는 잘 안 보이겠지만 그래서 밑에다 적어놨습니다. 네. 여기를 조금 크게 키워도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그냥 한 번씩 보세요. 네. 여기에 제가 좀 써드릴게요. 수출액이 2월 달에요. 2월 달 수출액이 524억입니다. 네. 그 다음에 3월 달은 581억. 4월 달은 582억, 5월 달에 573억입니다. 이게 뭐냐면 수출이에요, 수출. 수출이 보면 524, 581, 582, 573. 그럼 원만하죠? 네. 자, 수입액은요, 483억, 3월 달에 533억, 그 다음에 4월 달도 533억, 5월 달엔 503억.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2월 달 같은 경우는 524억 수출에 483억 수입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무역 수지는 41억 원이 나왔어요. 여기도 보시면 수출액 증감률이 옆에 붙어 있는데 2월 달에는 0.7% 수출이 증가했고요. 수입액은 0.1%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3월 달 들어오면서 보세요. 자, 수출은 2.8% 증가했고요. 수입은 2.2% 증가합니다. 그리고 4월 달 들어오니까 3.7% 수출이 증가하고요. 수입은 2.7% 떨어집니다. 이게 중요하죠.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하는 거. 네?
그리고 여기는 1.3% 감소, 5.3% 감소. 아까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무역수지 흑자가 694억 달러가 지금 나왔는데 수출은 1.3% 감소, 수입은 5.3% 감소. 아까 말씀했죠? 원유 쪽 수입이 감소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 자, 지금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내려갔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불황형 흑자. 그죠? 불황형. 글씨가 요즘에 점점 더 이상해져. 네. 불황형 흑자. 불황형 흑자. 잘 팔아서 돈을 번 게 아니라 안 사서 돈을 번 거다. 아껴서 돈을 번 거다. 이런 거죠. 경기가 어려우니까 허리띠라도 졸라매겠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 무역수지 흑자잖아요. 돈 벌었잖아요가 아니라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주요하게 이제 우리가 시사할 수 있는 부분들 한번 볼게요. 이거 아니고요. 네. 주요하게 우리가 볼 만한 부분. 반도체 호조 속에서 미국과 중국이 감소. 반도체는 잘 팔리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에서는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고 있어요. 대신에 기타 시장이 증가하고 있어. 최종 반도체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는 얘기지. 자, 이거는 우리가 느낌이 딱 오죠. 자, 미국과 중국을 배제하고 다른 쪽 EU부터 시작해서 CIS라고 독립국가연합 그런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세안 아까 있었죠? 뭐 중동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사우디 같은 데서도 뭐 저거 한다면서요. 뭐 빅데이터 뭐 그런 거, 대규모 언어 모델 이런 거 만든다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요게 지금 미국하고 다른 시장하고의 경쟁 구도가 좀 나온 거예요. 미국이나 중국은 관세 또는 규제 때문에 힘든데 다른 쪽은 그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팔자. 물론 아직은 미국과 중국의 시장이 커요. 근데 이걸 역전할 수 있다면요. 이쪽이 전체적으로 해서 역전할 수 있다면 이쪽으로 집중하는 게 낫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반도체 같은 기업들 보실 때 엔비디아에만 매달릴 게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규제가 나가고 그렇게 부담을 주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쪽을 벗어나가지고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불황형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 이거는 뭐냐면 내수와 투자의 활성화 시급하다. 자, 우리가 지금 정치적인 어떤 긍악이나 이런 것들 많이 보고 있잖아요. 불황형 흑자, 시장이 안 좋아, 경기가 안 좋아. 그래서 뭘 합니까? 경기를 살리겠다, 증시를 올리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내수와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이 나타나는 얘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된다? 내수주나 또는 인프라나 또는 정책 테마주 쪽으로 강세가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 되는 거죠. 이 부분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출 품목 시장 다변화. 그죠? 여기 지금 반도체 보세요. 꼭 미국과 중국에만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미국과 중국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 다른 시장도 한번 살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지. 대외 리스크 선제적으로 우리가 또 대응할 필요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번 수출입 동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뭐 오늘 굉장히 뭐 짧죠? 짧게 지나가는 부분이고 특이하게 우리가 볼만한 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어떤 품목이 올라가고 어떤 품목이 나빠졌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만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되는구나. 돈의 흐름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변화가 생기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